네, 안녕하세요. 네, 전북에서 왔습니다. 얼굴이 전북스럽죠? 네, 제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새벽 4시 무렵까지 계속 승부를 끌다가 지쳐가지고 더 못 보겠어요. 한 2시 정도 되니까 벌써 지쳐가지고 그래서 잠은 오고 잠은 자야 되겠고 어차피 뭐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되는 것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방송국 기자 한 사람이 와서 인터뷰 좀 하십시다. 그래서 무슨 인터뷰요? 그랬더니 당선 인터뷰를 해서 지금 당선이 아닌데 왜 당선 인터뷰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될 경우를 가상해서 한번 인터뷰해 주세요. 그래서 될 경우를 가상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도민 여러분들께서 간발의 차이로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4년간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이제 그리고서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수행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주무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됐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됐는가 보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게 6.2 지방선거인데 그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표차가 한 2,251표 정도. 굉장히 아주 간발의 차예요. 그리고 상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99.9가 아니고 100.0%. 그 정도. 그래서 누구도 그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김성환 지지자들은 이게 투표장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서 괜히 헛수고하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고 이제 가서 찍었었죠. 근데 이 6.4 지방선거에서는 이 표차가 30만 표가 넘었으니까 엄청 애썼죠. 4년 동안 아주 부지런히 했습니다. 부지런히 했고 재래식 선거 방법은 일자로 쓰지 않았고요. 이렇게 미리미리 조직 관리하고 이런 거 일제 하지 않았고 조직 관리하면 이제 기관들이 좋아하겠죠. 너 딱 걸렸어. 이렇게. 우리나라 조직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검은 돈 만들어야 되고 그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너도 걸렸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쭉 했는데 그 언론 환경 뭐 모든 것이 척박했어요. 광동의 교육감 만날 때마다 그랬죠. 곽 선생 그래도 행복한 줄 알아. 그랬더니 왜? 그러더니 그래도 서울에서 광동의 교육감을 때리면 방어해주는 언론이 있잖아. 나는 아무도 방어 안 해. 나 혼자 두들겨 맞고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용기 얻어 살라고. 그 정도로 환경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뭘부터 해야 될 거냐.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혁신학교였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로스쿨 제도가 시작됐거든요. 그 전에는 법과대학 제도였습니다. 혹시 여기 법대 출신들 계신가요? 우리나라 법과대학 공부 맞고 품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예? 조명 때문에. 좀 빨리 말씀하시지. 그럼 지금까지는 안 나온 거예요? 좀 어디. 그래. 모처럼 좀 인터넷 화면 좀 살려고 그랬더니. 그때까지 우리나라 법과대학 교육은 그냥 단순 암기 주입식이었어요.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이 그런 것처럼 법과대학 교육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우리나라 대학 강의실에 토론 없다는 거. 토론 없고 그리고 교수들에게 함부로 질문 못 한다는 거. 아마 지금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교수가 난처하게 될 그런 질문을 했다가는 학점이 보장 안 되죠. 그런 나라의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이 없으니까 줄줄이 토론이 없는 거예요. 줄줄이 기관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공간에서는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냐? 없어요. 철저하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전달받고 이게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교육을 쭉 해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일방적 주입식이 아니라 전달식이 아니라 암기식이 아니라 이제 생각하는 그런 학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평생 헌법 강의를 쭉 해왔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제가 한때 헌법 강의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 나갔냐? 신림동에서 팔린 사람이에요. 신림동에서 헌법 강의 팔리면 그 사람 알아줘야 돼요. 예. 신림동에서 제가 팍팍 잘 나갔거든요. 얼마나 잘 나갔냐? 교수 봉급 한 더블을 받았으니까 잘 나갔어요. 그때 그걸 만약에 돈 벌지 않았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못 샀을 거래요. 익산에서 저희 집 아파트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1억 원짜리, 1억 원짜리, 1억 원짜리.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로스쿨을 1년 하고 나서 이제 느닷없이 이쪽으로 뛰어든 거예요. 교육감 짓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죠? 정말 교육감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좋다고 교육감 하겠어요? 대학 교수들이 좋은데.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전북 도민에게 징발당했다. 김상곤 이펙트 때문에 괜히 김상곤 교육감이 뭐 무상급식, 뭐 혁신학교 막 이렇게 그냥 조용히 하시지. 그거 하는 바람에 이제 뭐 전북에서도 부산에서도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사실 징발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인터뷰하러 참 많이 오는데 가장 답답한 질문이 뭐냐면 교육감님 언제부터 교육감 되길 꿈꾸었습니까? 나는데 이게 초딩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감님,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합니까? 이거 전북 초딩들이요. 지금 물어보면 너 장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교육감 되는 것. 가지고 이상하게 전라북도는 변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교육감이 돼서 4년 동안 뭐 할 거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렴도, 전라북도 교육청의 청렴도는 아주 바닥이었어요. 저쪽 끝에. 저쪽 끝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그걸 가리켜서 법률상 용어로 공지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그 정도 바닥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 전공이다. 이거 잡는 건. 내가 이거 못 잡으면 나는 못 산다. 그래서 2012년에 처음으로 전국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그거 다 쳐버렸거든요. 전부 다. 걸리면 뭐 일벌 몇 개로 다 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왔죠. 아마 한 1, 2년 더 지나면은 전북 교육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가 되겠죠. 이건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핵심적인 건 뭐냐? 청렴도 교육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즐거워야 되겠다. 학교에 가면 이렇게 배우는 게 즐겁고 선생님 얼굴이 즐겁고 친구들 얼굴이 즐겁고 이래야 되겠다. 지난 토요일 날 고등학생 3명이 인터뷰하러 왔어요. 맨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육감님, 학생에게 학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미리 좀 질문지 좀 주지.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질문 듣는 순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어요. 학생에게 학교는 보금자리다. 언제든지 가고 싶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 그게 학교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때 경기도 혁신학교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혁신학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혁신학교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라북도의 교사들 중에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미. 그게 자산이 됐던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 없었으면 전라북도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혁신학교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우리 혁신학교 개념 정립하지 말자 그랬어요. 혁신학교는 이것이다 데피니션 하지 말자. 다만 최소한의 개념적 징표는 필요하지 않겠냐. 그럼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가변성, 동태성, 개방성, 다양성. 이 4가지 개념적 징표는 우리가 갖고 가자. 오늘의 혁신학교, 2012년의 혁신학교가 2013년 혁신학교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다. 가변성. 동태성. 혁신학교라는 가만히 교실에 머물러 있고 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아니고 부단히 움직이는 거다. 그래 동태성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개방성. 우리는 혁신학교 잘하고 있어. 그거 닫지 말고 항상 열어두자.
그걸 개방성으로 잡았고, 그리고 교육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혁신학교도 다양성으로 가자. 지금 다른 지역의 혁신학교와 전북의 혁신학교 다른 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하죠.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경기형 혁신학교, 전남형 혁신학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북형 혁신학교는 없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타입을 설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죽기 시작한다. 교육에서 특히 타입은 위험하다. 그래서 정형화하지 말자. 100개의 혁신학교, 지금 전라북도는 101개인데 이 101개의 혁신학교가 다 같을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에서 전북의 혁신학교로 와서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다 다르네. 그래. 다 다르네. 어떤 선생님이 사례 발표하면서 플로어에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근무하시는 그 학교, 혁신학교가 다른 혁신학교들과 구분되는 것 딱 한 가지 특징 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우리 혁신학교는요 하나의 특징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랬어요. 교장 선생님이 자기네 학교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전혀 안 된다는. 그 학교는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직원도 그렇고요 교장 선생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 즐거운 거예요. 교장 선생님 즐거워. 그리고 학교 가는 것이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 이거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장난 같이 하고 늘 아이들을 품어주고 이런 식으로 혁신학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쭉 운영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학교 효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혁신학교 효과성을 보니까 학생 만족도, 교사 만족도, 우리 학부모 만족도가 다 높아요. 다 높아요. 80% 이상으로 다 높아요. 지난해 혹시 장승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해 장승초는요 교실마다 위에 다락이 있습니다. 그 다락은 아이들의 아이디어였어요. 그 학교 교실을 짓는데 아이들이 요청한 겁니다. 다락을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처음에 무슨 소리야? 교실에 무슨 다락이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방성 받아들였어요. 다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하고 끝나면 쉬는 시간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몸이 좀 불편해. 일단 학교에 와. 그래 다락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은 토요일인데 일요일인데 학교에서 또 막 놀아요.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얘네들은요 도대체 학교인지 안방인지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학교가 그렇게 편안한 곳이 되었다. 그래서 2009년에 15명이던 학교가 지금은 70명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전북의 혁신학교 효과를 보면요 아이들이 덜 싸웁니다. 학교 폭력 이게 현장이 적어요. 아예 없는 학교들이 수두룩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기초학력 미달 있죠. 이거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없어요. 혁신학교에서는. 이런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들 수 있는 거 뭐냐면 학부모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막 움직이세요. 학부모들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아침에 학교에 나와서 1교시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그림책 읽어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변화를 보는 거죠. 그 막 개구장이들이 옆집 엄마가 와서 이렇게 아침에 한 10분 정도 그림책 읽어주는데 이렇게 사내 아이들이 눈물을 줄줄 흘린다든지 이런. 그러면서 아이들 감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학부모 활동이 아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혁신학교 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혁신학교 교사를 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수업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저기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부담이 많은 거잖아요. 그만 고생을 많이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 부분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그때 참 힘들었어요. 의견을 들어봤더니 50대 50으로 돼요. 줘야 된다 그래도 줘서는 안 된다.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인센티브 주지 않고 해서 결과 실패했다 그러면 혁신학교 안 하고 접겠다. 한 번에 다 끝내버리게 교육감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절 없이 했더니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더 열정적으로 선생님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혁신학교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101개입니다. 한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한계는 뭐냐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물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같은 물을 마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혁신 초등학교에서 물을 마시다가 또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그런 말 합니다. 엄마 이게 학교가 뭐야? 중학교 들어가서 전혀 엉뚱한 막 교사들이 막 통지하고 막 이러는 학교.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혁신학교 벨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초, 중, 고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런데 압도적으로 초등학교가 많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101개 중에서 전라북도의 고등학교는요 불과 5개밖에 안 됩니다.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하나가 있어요. 참사랑 유치원이라고. 남원인데 그 참사랑 유치원 혁신 유치원인데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계속 아이들 들어오면 놀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그냥 놀려주는 유치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이에요. 빨리빨리 자기를 비워내는 걸 잘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는. 빨리 비워내요. 아 그래요? 하죠.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교사 정도 되면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말을 하면.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은 나 잘 알거든. 그래서 더 변화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최근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주에 가면 학교 역사가 113년의 학교가 있습니다. 신흥고등학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오래된 미션 스쿨인데 거기에서 교사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혁신학교 3년 차인데요. 3년 차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다수의 교사들이 시니컬했어요. 혁신학교 하고 있네. 웃기지 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할 수 있네. 그러면서 그 변화에 스스로 선생님들이 놀라는.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육사선거에 저를 찍은 건 아니에요. 찍은 건 아니에요. 며칠 전에 그걸 확인해서 안 찍었다는 걸 확인했어. 확인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가면 맞겠구나 이거죠. 그래서 신흥고등학교가 지금 성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아마 그 파급 효과는 급속도로 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